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년 7월 19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일단 뭐 다양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지난주부터 네. 아주 빅화두가 네. 슬금슬금 나오더니 이번 주 들어서도 뭐 계속 이어지면서 얘기가 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트래픽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래픽이 7월 들어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간 트래픽이 이번 주도 계속 300만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330만 정도의 트래픽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한 주 동안 그러면 현장 이슈 뭐 이런 거 들은 거 있으세요? 현장 이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네. 가장 핫한 이슈는 역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당장 나한테 얼마나 손해로 다가올 건지 등등 이런 문제들이 사실 가장 핫하고요.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각 경비 구역들마다 지금 머리 아픈 곳도 있고 저도 머리 아프고 그렇군요. 네, 지금 뭐 할 듯 말 듯 뭐 이런 식의 어떤 언론 보도들을 보면서 좀 혼란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계산기 두드려 보기도 하고 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한 주 동안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매물이 다 없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또 의외였거든요. 네. 매물이 없다. 네, 매물이 없다. 네, 그거였어요. 그래서 손님은 많은데 사줄 게 없다. 아, 그래요? No,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온도차가 조금 있는 건지 지역마다. 그거는 이따가 또 전화해서 여쭤보면 네,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운지구가 4,800가구 공급을 하던 계획을 전부 다 뒤집어 엎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세운정비구역 해제 절차 돌입했다. 뭐 을지 면옥에 대한 논란, 그리고 서울시의 오락가락한 행정, 도심 낙후지 개발에 대한 위기,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울려져서 세운상가 개발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어저께 제가 이 내용을 부동산 TV에서 뉴스 읽을 때 좀 봤는데, 그러니까 이 서울시한테 자 보세요.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 서울의 지금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이유는 양질의 신축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한 목소리가 있었어요. 있었죠. 네, 저는 그 목소리에 100% 공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아무튼 주택 공급에 대한 목소리 필요성이 나왔고, 정부가 뭘 했냐면 3기 신도시로 30만 호 주택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급 대책을 내세우고 나왔고요. 야, 수도권에서 경기도도 지어짜내서 이렇게 내놓을 거니까 서울시 니들도 내놔. 그린벨트 내놔. 서울에 좋은 입지의 땅을 내놔.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을 내놔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그린벨트는 후손이 써야 될 땅이라 서울시 그린벨트는 못 줘요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니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서로 갈등이 있었죠. 서울시랑 국토부랑.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내놓을 거냐라고 했더니, 서울시는 있는 땅 없는 땅 쥐어짜내서 만들게요 라고 하면서, 사실 뭐 유수지라든가 뭐 경찰서를 헐고 새로 지을 때 임대 아파트를 넣는다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신용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게 분양용 주택이 아니라 임대 주택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적절한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만, 근데 그러는 한편 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주택 공급을 하겠다. 도심지 안에 있는 일반 상업 지역의 토지를 용도를 전환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형태로 하고, 대신 이제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에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게끔 해서 또는 임대 아파트로 환수하거나 하는 조건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거론되었던 지역들, 단순히 그 얘기는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만 얘기한 게 아니라 도심지 내의 일반 상업 지역에 있는 이런 과거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하는 곳들 또는 추진할 곳들에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유인을 해서 주택 공급을 확보할 채널을 만들겠다라는 게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그 시절에도 저는 되게
그 이런 의견에는 비판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원래 집을 짓기로 한 재개발 재건축은 맞고 그걸 그냥 하게끔 해주면 되는데 네. 부동산 가격이 불안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하고 또는 심지어 지금 뭐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아니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보류하고 그 안건을 지금 통과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은 해제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쪽으로 아니 원래 빌딩 지으라고 상업시설들 지으라고 건물 지으라고 만든 땅에 주택을 짓겠다고 용도를 바꾸려고 한다는 자체는 사실 이해는 안 갔어요. 이해는 안 갔지만 일단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사실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사실 두고 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말을 바꿔서 이제 안 할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서 뒤통수 맞았다. 이제 이런 식의 지금 반응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뒤통수 치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향은 그렇게 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방향에 대한 제시인 거잖아요. 네. 앞으로 상업지역에 주택들을 이런 식으로 짓고 임대를 환수하고 그래서 도심지 상업지 안에 주택들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밑그림을 세운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밑그림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법률이 있잖아요. 자, 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를 살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가 지정된 지 시간이 좀 됐는데 그렇죠. 사업 추진을 안 하고 지지부진하는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지역들은 도시정비법상에서 뭐가 걸리냐면 20조의 일몰제가 걸립니다. 그렇죠. 정비구역의 해제를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해놓은 규정이 바로 일몰제라고 하는 규정인데 올 상반기에는 내년 3월에 그러니까 2월 말까지 만료가 되면서 이슈가 될 일몰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일몰제가 있고요. 이제 그 얘기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지금 일단 그게 있고요. 재개발 사업 방식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정확히는 과거 국법에서의 이제 그 법이 변경되기 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사업 방식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재개발로 합쳐지긴 했습니다만 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 사업 방식 중에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를 얻어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지주가 한 명이야. 그러면 굳이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죠. 한 명이니까. 그렇죠. 예. 지주가 뭐 한 5명이야. 그럼 조합 설립 이런 것들 4분의 3은 어떻게 자르지? 면적 2분의 1을 어떻게 자르지? 그거 되게 힘든데 사실 상업지역들은 그렇게 지주가 몇 명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정비구역이 엄청 크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도시환경 사업을 했는데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은 별도의 규정에서 일몰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제가 볼 때는 그 일몰제 기준이 적용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몰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아마 뭐 서울시에서 검토하라고 했겠죠. 이 일몰제들 재개발 재건축 일몰제 적용되는 데들 봐서 통보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만약에 이쪽에서 빨리빨리 하려는 움직임 없으면 해제 절차를 하세요. 했을 수 있고 이제 그거 봤으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20조 1항 3호 지금 몇 호에 해당되는 그 내용인데 거기에 해당되는데 한번 확인해서 거기도 하세요라고 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해가지고 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다가 추진 주체 있나요 없나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이제 그게 통보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오니까 이제 기사가 앞전에 했었던 도심지 내 그 주택 공급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하고는 저는 상충되는 행위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는 꼭지에서 기사가 나온 거죠. 자, 이런 행정행위 내면에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내용까지는 저는 읽지 못하겠어요. 야 어떻게 하면 빨리 해제시켜가지고 이거 보존하는 을지면옥 이런 거 살릴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될지를 고민해봐라. 이런 포지션에서 진짜 이 일몰제를 샅샅이 찾아라 이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이 밖에서 보면 어쨌거나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그 내용을 따라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얘기가 이렇게 나왔고 좀 일부는 오해일 수도 있겠다. 예, 이제
자, 그러면 서울시가 공급을 안 하겠다 이런 식의 포지션을 가지는 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다루고 있는 정비구역 일몰제 기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일단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하거나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여 존치를 결정을 하던 두 가지 상황을 2년 기간 안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이 수 일몰 있는데? 기간 안에 그러니까 일몰 기간이 도래하기 전 그러니까 아까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5년 이내예요. 이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조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구역 지정 이후 2년 이내 추진 주체 만들어지고 3년 이내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그다음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에 이 정비구역 그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이렇게 그 뒤에 기한이 있거든요. 근데 여긴 조합 설립의 과정이 없으니까 추진위원회 설립도 없고 조합 설립의 과정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구역 지정 시점부터 5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5년이 도래하기 전에 소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이 우리 계속 2년 연장해 주세요라고 하면 최대 2년 범위 안에서 지정권자, 그러니까 서울시니까 서울시장이 연장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옵션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거를 해제시키면 이 지역을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해 놓은 이 내용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안 할 수도 있긴 해요. 이제 그런 내용이 옵션이 남아 있다는 건데. 이제 어떻게 서울시가 나올지는 지켜봐야죠. 그냥 요이 땅 해가지고 싹 해제를 시킬 건지 아니면 30% 이상 요청이 있어서 연장을 해서 2년 연장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역시 해제를 시키고 싶었던 건가 보구나 또는 아니면 뭐 어떤 건가 보구나 의중은 좀 숨겨져 있는 의중은 드러나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대로 일몰제 영향 때문에 해제가 되게 되면 시장에 미치게 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여러 가지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들 이런 거에 물려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좋은 영향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요? 어떤 기사에서 보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뭐 빌라가 지어지고 그러면 다시 추진이 어렵고 이런 얘기 있는데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어지간하면 안 그래요. 가서 지금 건축법상에 건물을 짓고 싶어도 짓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 현장에 여기 가보시면 길은 엄청 좁고 차 못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맞아. 주차장 못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집을 짓고 싶어도 그런 개발 행위 자체가 개별적으로 안 된 경우가 많고 주로 이제 사실 이런 사업장들은 사업 시행자들이 와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올리거나 그렇죠. 그런 형태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계획적으로 안 되면서 좀 그러니까 그렇게 개별적으로 개발 사업이 가게 되면 또 되게 사업이 엉키고 오래 걸리고 좀 이렇게 뭐지 그런 뭐 체계적인 개발은 안 될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난개발로 연결이 되어질 거고 그럼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기능에 대한 것들이 좀 떨어질 것도 같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땅 주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내 땅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생각이 있는데 야 거기 길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동네 길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야, 내 땅인데 왜 그러냐. 저는 내 땅인데 왜 그러냐의 목소리도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그 허름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속상하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임대 수익도 세금은 지금 늘어난 세금은 많이 내야 되는데 임대 수익 제고도 되게 어려울 거고 토지의 최유효 이용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불만일 거거든요. 예. 이제까지 움직임이 좀 더뎠던 것도 사실이긴 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너무 그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다. 나는 비난 못하겠다. 네, 뭐 저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또 문제가 생각되는 게 공급이 어쨌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근본적인 공급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못 찾는 거네요. 저는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자본주의 또는 이 사람의 욕심이 되게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용적률을 더 줄게 이런 조건을
군중들이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뺏기는 느낌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유인책, 당근책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씨, 날 원숭이로 보나? 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쭈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을 줄 알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설계된 느낌이 좀 되게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과거에도 이제 그 역세권 그 장기 연쇄 주택 그러니까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1차 역세권 안에 임대 아파트 서울시가 매입해 갈 수 있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고 표준 건축비를 사가는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 나눠 먹기 하자. 이제 그런 사업들을 오세훈 시장 시절에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비구역들이 그 내용들을 시뮬레이션 했지만 서울의 주요 지역에 재개발 구역들 시뮬레이션하고 검토했지만 거의 안 받았어요. 역세권 개발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아파트 지어서 서울시에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정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 최소 물량만 지어서 내고 그것만 팔고 우리는 그냥 우리 아파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민간의 대응은 임대 아파트를 더 지어서 용적률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쫓아가기보다는 거의 최대한 법에서 하라고 하는 정도만 지키고 안 받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그런 제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 과연 받을까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수준의 어떤 이 제안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뭐 제가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의 생각은 모르는 거니까. 다만 지금 당장 이제 이렇게 할 만한 위치들도 이렇게 만약에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고 하고 하면 서울시가 생각했었던 그런 임대주택 공급 물량 이런 것들도 이 어떤 성공을 하려면 목표를 채우려면 살짝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 그래서 세운상가에 대한 개발이 지금 뭐 해제 수순을 밟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서울시 관계자들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서울 추가 공급 8만 가구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최대한 내놓은 계획이 세운상가 개발 계획이었는데 올해 초 을지 면옥 관련해서 보존 관련된 홍역을 겪은 만큼 공급과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 공급의 대답은 찾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사실 뭐 이 지금 여기 언급되는 데들은 다 조금만 움직임이 좀 덜했던 이제 그런 데고 사실 여기는 세운 4구역의 향방을 되게 주목해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저께 세운상가 갔다 왔거든요. 아, 네. 조이스틱 버튼 사러 갔다 왔는데 네. 네. 세운상가 은근히 또 그 부행데크의 사람들도 좀 요새는 늘어나는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날이 좋아서 그런가. 근데 아무튼 이 세운 4구역이 지금 분양 신청률이 되게 저조해서 36.5%가 나왔는데 지금 아마도 이대로는 사업이 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분양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뭐 청관차를 아무튼 좀 근데 이 다시 그러니까 세운 4구역은 여기처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갖고 분양 신청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이 없는 곳입니다. 위치도 종묘 바로 맞은편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아파트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 방향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제 생각에는 지금 서울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앞에 그 내용 때문에 약간 용적률 올리고 임대 아파트 늘리고 과거의 계획은 오피스텔 업무시설 상업시설 중심의 계획이었거든요. 네. 뭐 임대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개발 계획 이런 모델이 잘 나오면 나머지 지역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해제가 돼도 무산되기는 쉽지 않을 뭐 새로운 지역이 지기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시 뭐 통합 세운 4구역을 모델로 해서 뭐 통합 재개발의 모양으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금, 거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해제돼서 완전 망할 것 같아요라는 식으로만은 사실 읽히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다만 우려하는 거는 세운상가가 1968년에 지어진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이에요. 연식이 벌써 50년이 넘어간 상황이라서 뭔가 안 하면 아니야 상관없어. 안 될 것 같은. 지금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세운상가는 이
재개발 이거하고 배제 달라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얘기하는 세운 1, 2, 3, 4, 5, 6 구역은 그 그 옆에? 예, 세운 2, 3, 4, 5, 6 구역은 옆에 있는 노후한 거기 때문에 세운 상가랑은 일단 좀 별개로 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세운상과에 관련된 이야기,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죠. 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네. 일단 진짜 해제가 될 건지, 만약에 해제가 되면 어떤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지, 뭐 그냥 남을지, 진짜 보존 형태로 해서 진행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자가 또 어디서 발생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